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주주님이 요청한 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라 투식스 편에서 주주님들이 저평가 우량주 기업 분석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주님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정리한 회사명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명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키사이트, 5 통신 쪽이고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 미 국방부와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세렌스라는 회사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AI 쪽 키워드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태양광 쪽, 리벤트 코퍼레이션, 리튬을 상용화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사 테크놀로지, 인공위성 제작, 우주항공 산업 쪽,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다이아나 트레이스, AI와 클라우드 쪽, 마지막으로 클린스팍, 전력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합니다. 자, 참고해 주세요. 주주님들이 요청을 주셔서 오랜만에 업데이트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보유 종목이고 파란색 글씨는 보유했다가 매도한 종목입니다. 검은색 글씨는 보유 예정 종목이고요. 여기 노란색 형광펜은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이고 파란색 형광펜은 최근에 매도한 종목들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수익률은 50% 정도 되고요. 보유 비중이 가장 큰 테슬라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88%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테슬라 영상편에서 테슬라는 계속 모아간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23주까지 모았네요. AT&T는 배당금을 받고 일단 매도했는데요. 이유는 테슬라를 사려고 매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를 더 사기 위해서 파란색 형광펜으로 된 종목들은 다 매도했던 거고요. 지금 같은 상승장보다는 보합이나 하락장에서 AT&T를 다시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라 코너를 만들면서 이 그래프와 투식스도 조금씩 사봤습니다. LAC, 이 리튬 아메리카죠. 이 기업은 테슬라 긴급 편성 영상에서 다뤘던 종목이었죠. 리튬 광산 관련주였었는데요. 제가 소개해서 주가가 오른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에 좀 빠지길래 재미로 조금 사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우량주들은 현재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평가 유망 기업을 계속 찾아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SQQQ와 TLT도 조금씩 사봤는데요. SQQQ는 인버스 3배 ETF죠. 즉 나스닥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ETF인데요. 제가 주가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조금 매수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더 올라서 SQQQ가 더 하락한 건데요. 앞으로 SQQQ는 레이더처럼 활용합니다. SQQQ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3배수로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면 그 순간부터가 좀 비상체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조정장이나 하락장으로 바뀐다면 테슬라를 포함한 대형 우량주는 그대로 두고 그 외 나머지는 30이나 50% 정도 정리해서 일단 현금화할 생각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개인별로 투자 원칙이나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투자 원칙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주님 요청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솔라엣지라는 태양광 에너지 회사입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 연상 키워드로 태양광 에너지를 넣어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솔라엣지도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저평가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저평가 유망주를 찾아라 코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솔라이츠라는 회사에 투자를 생각한다면요, 이 회사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회사고 태양광 발전 산업은 앞으로 유망하겠지? 유망하니까 투자해볼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솔라이츠를 검색해서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그 기업의 산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합니다. 자, 같이 공부해볼까요?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 정도 공부는 하셔야죠. 스킵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해요. 먼저 태양광 발전의 전기 생산 과정을 공부해 볼까요?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이 햇빛을 받은 태양광 패널은 직류 전기를 생산합니다. DC가 직류 전기를 의미합니다. 이 직류 전기는 인버터를 통해 교류 전기, 즉 AC로 변환됩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220V로 들어오는 전기가 바로 교류 전기입니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의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를 바꿔주는 인버팅 방식이 여러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링 인버터 시스템, 두 번째는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 세 번째는 파워 옵티마이저, 즉 오늘 소개해드리는 솔라엣지가 개발한 인버팅 시스템입니다. 먼저 스트링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었던 방식인데요. 스트링 인버터는 이렇게 태양광 패널 한 줄마다 인버터가 한 개씩 설치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센트럴 인버터, 즉 중앙에 한 개의 인버터만 설치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방식인데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인버터가 관리해 주니까 기존의 센트럴 방식보다는 효율성이 좋지만 이렇게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그림자를 만들거나 똥을 싸고 가서 한 패널의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 나머지 패널도 문제가 생긴 패널과 동일하게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인버터 방식은 패널을 설치할 때 동일한 길이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의 모양이 다양한 경우에는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낭비될
분리되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특정 패널에 문제가 생겨도 스트링 인버터 방식에서는 문제 패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스트링 인버터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식이 바로 마이크로 인버터입니다. 뒤에 솔라이트 경쟁사로 소개할 회사인 엔페이스라는 회사가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스트링 인버터가 태양광 패널 한 줄마다 하나씩 있었다면 마이크로 인버터 방식은 태양광 패널마다 작은 사이즈의 인버터가 하나씩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스트링 인버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패널별로 따로 관리하니까요. 이렇게 패널마다 마이크로 인버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링 인버터 방식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솔라 엣지는 마이크로 인버터 방식에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인데요. 패널마다 인버터를 설치하는 게 아닌 파워 옵티마이저를 설치합니다. 이 파워 옵티마이저는 패널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서 패널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관리해줍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워 옵티마이저가 패널을 최적의 상태를 관리해주고 인버터를 직류 전기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인버터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기존 스프링 인버터에서는 불가능했던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길이가 짧은 지붕면에는 그 길이에 맞는 패널을 설치해서 추가 발전이 가능하죠. 또한 클라우드 베이스의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태양광 패널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태양광 패널이 있다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자, 세 가지 인버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전기 생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링 컨버터 방식은 와트당 0.12달러, 마이크로 인버터 방식은 와트당 0.39달러, 그리고 파워 옵티마이저 방식은 0.18달러입니다. 아래 각각의 방식에 따른 제조업체도 나와 있습니다. 스프링 인버터는 SMA 솔라, 마이크로 인버터는 엔페이스, 그리고 파워 옵티마이저는 솔라 엣지입니다. 그럼 태양광 산업과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을 먼저 봐야 하겠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겠죠. 미국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한화로 2,400조 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재가입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부터 신축 주택은 태양광 발전이 의무 설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수가 늘고 있는데요. 태양광 산업이 미래 유망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솔라이츠는 매출 성장성도 좋고 유망한 건 알겠는데 너무 올랐다 이거죠. 2019년 초에 35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은 2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P 레시오도 60배나 됩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테슬라 P 레시오는 뭐 1120배인데 60배 정도는 애교로 보이긴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지금 미 증시는 아주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기업을 봐야죠. 기본적으로 솔라이츠는 매출 성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익도 잘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ROE가 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매출 구성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옵티마이저 부분이 44% 정도 되고 인버터 부분이 43%로 거의 비슷한 비중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앞부분 영상을 쭉 보셨다면 이 매출 구성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은 미국이 47.6%로 절반 가까이 되고 유럽이 24.2%, 나머지 국가도 14.2% 정도 됩니다. 특이하게 네덜란드 매출을 따로 빼놨네요. 의미 있는 숫자를 따로 빼는 것 같습니다. 14%나 되네요. 그럼 솔라이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솔라이츠의 파워 옵티마이저는 기존 스프링 인버터 대비 획기적인 성능과 마이크로 인버터 대비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입니다. 2013년 5% 정도에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60%까지 시장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엔페이스는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슌먼, 즉 수출을 위한 선정량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태양광 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솔라이츠는 슌먼트 기준으로 보면 전체에서 4% 정도의 점유율입니다. 이 부분은 슌먼트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켓 셰어와는 좀 다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30여 개국의 솔라이츠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요. 해외 수출 비중도 전체 매출에서 50%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소에 여러 형태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솔라이츠 제품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솔라이츠의 미래 비즈니스 전략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솔라이츠가 인수한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코캄이라는 국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2019년 5월 기사이고요. 코캄이라는 기업은 리튬 이온 배터리 저장 장치, 즉 ESS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솔라이츠가 인수 이후에 생산 규모를 8배까지 키우겠다고 합니다. 전기차, ESS, 선박이나 항공, 군사나 우주 분야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기 위해서 솔라이츠가 코캄을 인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트로닉이라는 회사도 인수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UPS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UPS 시장도 앞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솔라에지는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서 ESS나 UPS처럼 전기를 저장하는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SMRE라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이탈리아 회사고요. 전기 모터, 모터 드라이브, 기어 박스, 배터리, 충전기나 차량 제어 장치, 그 외에도 전기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솔라에지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도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에지가 이런 기업들을 인수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그리드로 시작하는 에너지 혁명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에너지 혁명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를 생산해서 공장이나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현재까지는 아주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 시스템은 최대 수요량에 맞춰 예비율을 두고 예상 수요보다 15% 정도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남는 전기는 버릴 수밖에 없죠. 에너지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의 전력혁명이라 불리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 전력선의 상태까지 관리하는 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전기를 일정하게 사용하지 않죠. 주로 낮에 많이 사용하고 1년 중에서는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죠. 전기 생산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밤에는 남는 전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수요가 많은 시간에 전기를 되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는 전기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생산하거나 남은 전기를 다시 파는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이 개념이 바로 가상발전소의 개념입니다. 미래에는 모든 가정에서 전기를 비축할 수 있다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생산할 필요도 없게 되고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 없이도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상발전소가 가능하려면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솔라에지는 이렇게 전기를 저장하는데 코캄이라는 회사가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말한 ESS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솔라에지는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가상발전소, 그리고 전기 자동차까지 전기와 관련된 미래 유망 산업은 다 숟가락을 얹어 놓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솔라에지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거죠. 너무 올라서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이렇게 오른 솔라에지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 솔라에지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적정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솔라에지에 대한 해외 애널리스트 분석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태양광 산업에 솔라에지 말고 다른 회사는 없나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솔라에지 말고 좀 덜 오른 주식은 없냐는 거죠. 솔라에지와 비슷한 경쟁사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다른 유망한 회사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솔라에지를 공부해보면서 솔라에지가 테슬라와도 경쟁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